예, 안녕하십니까. 경남 고성 체리순 농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체리란이란 주제입니다. 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체리는 어떤 체리일까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 가끔 체리 업계 농부들 사이에서요. 어떤 깻잎 논쟁처럼 품종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어떤 체리 품종은 쓸모없는 체리 나무다. 당장 베어버려야 된다. 또는 무엇을 키워야 된다 하면서 시기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많은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쟁은요, 저는 되도록 말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어버려야 할 품종을 키우고 있는 농부 입장에서는요, 마치 자식을 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체리 농사를 하다 보면요. 체리에 여러 가지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벌레가 나무를 뭐 파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마치 상처를 치유하듯이 농부가 치유를 하고 또 거기에 약도 바르면서 굉장히 애지중지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열매를 보려면 4, 5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키운 체리 나무가 굉장히 쓸모없고 굉장히 나쁘다고 욕을 하는 건다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품종에 대한 논의는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베어버려야 되는 굉장히 나쁘다고 알려진 품종의 체리 나무가 저희 농장에도 있고요. 분명히 장점과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 나쁜 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중요한 건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체리 나무가 맛있는 체리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체리 나무는요, 굉장히 6년 차까지는 굉장히 맛이 없어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베어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7년 차가 되는 시점부터 맛이 어느 정도 들더라고요. 이렇듯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종 이제 품종에 대해서 물어보신데 저희가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 이거는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조금 공개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은 오프라인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나쁜 체리 나무가 이렇게 뭐 알려진 체리 나무가 그래도 저희 농장에서는 어느 정도 맛있다고 했잖아요. 어쩌면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구입한 그 품종이 그 이름의 품종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재배 환경 그리고 체리 농부의 농사 스타일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체리 나무가 좋다 나쁘다의 판단이 이 농부의 주관적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체리 나무를 이렇게 선점하고 기르는 것도 자기 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좋다, 누구 어떤 게 나쁘다는 거는 스스로가 얘기를 잘 듣고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고 후회 없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농장에는요, 저희 농장에 오는 순간부터 품종명은 사라지고요. 빨간 나무, 노랑 나무, 하얀 나무, 파란색 나무만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이제 생산하시는 이 농부 입장에서는 품종에 관심을 갖고 이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 중요한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품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품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요. 중요한 건요. 맛이 있느냐, 달콤, 새콤하느냐, 그리고 양이 많느냐,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체리가 가장 좋은 체리겠죠. 그리고 국산 체리냐 수입 체리냐로 크게 나누지 세세하게 이 품종을 따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그 정도 따지려면 굉장히 체리를 좋아하시고 이 조예가 있으셔야 되겠죠. 이 국산 체리도 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도 이 국산 체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또 국산 체리와 외국 체리가 이 모양도 다르고 맛도 별로고 국산 체리가요. 앵두만큼 자꾸 빨간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실제로는 국산 체리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모두가 사실이 아닙니다. 국내 체리는요, 국내 체리도 수입 체리처럼 맛, 색깔, 크기 면에서 다양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냐면요. 맛있는 국산 체리는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산지 근처, 농장 근처에서 소문을 듣고 발빠른 사람들에게만 우선 소비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중에 마트에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체리를 과일을 다이아몬드로 하는데요. 말하는데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체리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맛있는 체리는 아주 햇살 좋은 날에 체리 농장에서 직접 따먹는 체리입니다. 이것을 저는 인생 체리라고 부릅니다. 이 체리 맛은요, 농장에서 먹는 체리와 집에 와서 먹는 체리에도 차이가 있고요. 아침에 먹는 체리와 오후에 먹는 체리 맛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맛없는 체리는요, 비가 온 바로 직전의 아니면 다른 날의 체리입니다. 어, 잠시 전에 마시던 체리도요, 비를 맞아 수분을 쭉 빨아들면 아무 맛이 없습니다. 맹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는 체리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순전히 그 사람의 행운입니다. 체리를 먹는 날은요, 날씨가 화창해야 되고, 비도 그 직전에 조금 더 적절히 와야 되고요.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이 먹는 사람의 행운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범적으로 체리 피킹을 체리철에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체리 농장의 큐레이터, 우리 미술관의 큐레이터처럼 돼서 멘트들을 하면서 안내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멘트의 시작을요, 제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오늘 이 여러분들의 자녀는 상위 1%의 아이가 되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우리나라 농장에서 이렇게 맛있는 체리를 먹어본 아이가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나 할머니랑 먹어본 아이는 과연 몇 명이 되냐는 거야. 그래서 이 바쁜 일상이잖아요. 이 바쁜 일상에 아빠, 엄마인 그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체험을 한 자녀는 상위 1%를 경험한 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너무 기분 좋아하십니다. 유산 상속은 못하지만 어린 시절 가족의 추억이라는 사라지지 않을 평생의 자산을 물려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성인이 돼서 이 힘든 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우리 부모님하고 체리 따먹으러 갔었는데 그때 참 좋았지 하면서 떠올리면서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삶에 다시 뛸 수 있는 에너지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맛있는 체리를 먹기 원한다면 소중한 가족, 친구와 함께 체리의 계절에 체리 공장에 가서 직접 체리를 먹어보기 바랍니다. 국내 체리의 계절은 5월 20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거의 대부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집 주변이라든지 지역을 살펴보시면요. 곳곳에 숨은 국내 체리 농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국산 체리를 맛볼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체리는요. 가족과 함께 직접 농장에서 먹는 체리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남 고성 체리숙 농장의 체리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구독자분들이 많이 느시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느시는데 저는 구독자라는 표현보다는 팬이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체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들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체리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